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펀드 플로어를 또 통해서 알아보면 괜찮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유안타증권이 그런 관련 리포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미국 주식형 펀드는 그 자금 유입 강도가 조금씩 이제 강화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전주에 기술주가 랠리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은 있었습니다만 다만 지수를 추종하는 ETF 자금 같은 경우에는 그를 중심으로 유출이 있었다. 이렇게 진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에도요. 회사채 중심으로는 순 유출이 있었지만 단기 국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유입이 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시장이 유동성이 그래도 있는 그런 대기 자금이 그쪽으로 흘러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란 전쟁 리스크 이런 부분, 또 고물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불확실성 이런 부분에 반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었다라는 분석이고요. 한국 증시는 전대미문의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 이후에 외국인 대규모 순매도,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를 개인의 매수가 받아내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의 시장의 분위기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얻어갈 수 있는 거는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매도를 치는 상황에서도 전력기기 등 AI 인프라 쪽으로는 매수세가 끊임없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투자 포인트 이 부분이었습니다. 한 페이지 더 넘겨보면요. 이 얘기거든요. AI 그리고 반도체 인프라 이쪽으로 쏠림 현상은 지속이 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투자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테크 섹터 이쪽으로 봤을 때 순유입이 대폭 감소한 흐름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 자금이 나갔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AI 시대에 AI 랠리가 레거시 반도체와 장비 쪽으로 훈풍이 나오면서 반도체 펀드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유지하고 있다. 이게 관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AI 시대에 전력 인프라의 수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막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전력기기 테마가 포함된 산업재 테마 이쪽으로 자금 유입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해서 에너지 순유입 이런 에너지 섹터의 자금도 유입이 되고 있는데 미국과 이스라엘 전쟁 불확실성 때문에 이쪽에는 또 끊임없이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유한타증권은 오늘 시장을 보면서 갈수록 자금 유출, 고점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뉴욕 증시나 전반적인 자금의 흐름을 봤을 때 AI 인프라에 대한 명확한 선호도는 조금 더 선명해지고 있다. 이런 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네, 이렇게 눌릴 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투자자의 자세가 필요하다. 많이 언급된 듯합니다. 전문가의 입을 통해서요. 일단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투자 전략, 기업 가치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는데요. 오늘 국내 증권사에서, 그러니까 국내 증권사 10개 이상의 증권사가 미래에셋 증권을 분석을 했습니다. 아마 실적 분석 이후에 미래가치 평가 이런 부분에 나섰고요.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키움증권의 안영준 연구원을 연결해서 미래에셋증권 추가 상향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준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키움증권 안영준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아침 리포트 아주 잘 봤습니다. 리포트 보니까 목표 주가 미래에셋증권 상향하셨더라고요. 9만 원으로 올려 잡으셨는데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네. 어제 미래에셋증권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보다 조금 안 나오기는 했지만 올해 연간으로 실적이 상당히 괜찮아질 걸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목표 주가를 기존 7만 5천 원에서 새로 9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기존 7만 5천 원에서 9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하셨군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국내 증권사의 느낌이 있었는데 연간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에 대한 원인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실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을 받아서 그동안 올랐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영향력이 있을 걸로 보이십니까? 네, 최근에 스페이스X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은 약 한 5, 6년쯤 전에 스페이스X에 투자를 진행해서 1분기 말 기준으로 대략 한 3조 원에 달하는 지분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에 대한 지분 가치가 상승하면서 요게 이제 1분기 실적에도 그 기업 가치의 증가분이 미래에셋증권의 평가이익으로 반영이 되기도 했지만 스페이스X가 2분기 때 상장이 된다면 기업 가치가 또 더 올라서 상장이 되기 때문에 그 증가분만큼 미래에셋증권은 지분 가치의 증가를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증가분이 평가이익으로 2분기 실적에도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과 투자자들은 미래에셋 증권을 보면서 우주를 품은 증권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점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앞서서 연간 실적 추정치를 상향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적 분석과 더불어서 실적 전망 이런 부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국내 증시가 워낙에 화랑을 보이고 있어서 거래대금도 1분기도 굉장히 높았지만 4월에도 5월에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국내 증시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브로커리지 부문에서는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특히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때 스페이스X가 뭐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1.75달러 기준으로 상장을 할 경우에는 약 한 1조 원 이상의 추가적인 평가이익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하면은 브로커리지 쪽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업황이 이어지고 있고 2분기에는 스페이스X 관련 평가이익이 추가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올해 실적 전망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미래에셋증권 한 3% 정도 밀리고는 있는데 앞으로 반등에 대한 여지, 실적 전망 잘 추려서 저희가 전략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안영준 키움증권 책임연구원 연결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 섹터 관련해서는 항상 전해드릴 거고요.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오일입니다. JP모건에서 S-오일을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긍정적으로 바라봤고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을 둘 다 상향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기존 7만 1,000원에서 13만 5천 원으로 올려잡았고 기존의 투자 의견은 중립이었는데 이것을 비중 확대 의견으로 한 단계 업 시켰습니다. 정제 마진 굉장히 S-오일에서는 중요하잖아요. 일단 원가 이런 부분 생각해보고 또 항공유나 휘발유로 만들어서 제품 판매 이런 부분을 마이너스 해봤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가 이게 좀 정제 마진인데 올해부터 2030년까지 그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한 근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정치 보면은 배럴당 7.5에서 8.5였던 것이 10에서 25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한 흐름들 이 부분 때문에 목표 주가를 올렸다라고 JP모건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 그리고 중동 쪽에서 여러 가지 생산, 공급에 대한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동 중단을 반영해서 이런 흐름들이 나왔고요. 올해 글로벌 정제 설비 가동률이 어떻게 보면 20년 만에 최고치를 칠 가능성이 있는데 가동률 한 85% 예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화재도 났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중동 전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동이 원활히 되지 않아서 이제는 이런 부분을 약간 이제 보복 수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으로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년간 평균이 7달러였는데 이제는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라는 부분이 바로 10달러입니다. 새 정제한 마진 기준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20년간 평균 7달러 대비해서는 한 42% 정도 오른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약간 리스키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게 바로 정부에서 규제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부 가격 상한제 이슈나 아니면 보상 시기 방식 불확실성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흔들리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 JP모건에서는 그것보다는 정유 업황 전반적으로 앞으로 띄게 될 호황 이런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하면서 국내 리스크 이런 부분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S-오일 목표주가 13만 5천 원 그리고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유지했다 한 단계 올렸다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SK 오션 플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오션 플랜트는 해상풍력 쪽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물 1위, 우리나라와 대만 쪽에서 그런 기업인데 오늘 아침에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이사가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실적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 연결해 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한병화입니다. 네, 1분기 실적이 SK 오션 플랜트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실적은 컨센서스를 부합을 했습니다. 지난 1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액은 감소를 했는데요. 오히려 이익은 더 늘어났죠. 가장 큰 이유는 해상풍력 매출액이 급증했기 때문이고요. 역시 이제 이 회사는 해상풍력의 마진이 좋기 때문에 해상풍력의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실적은 탄탄하게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익이 오히려 올랐다라는 데 긍정적인 점수를 주셨는데 사실 이 종목 봤을 때 그 안마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지연된 이슈가 약간 껄끄럽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사실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이슈가 된 건 아니고요. 안마해상 풍력을 개발하던 사업자가 있었는데요. 그 사업자가 이 사업을 이제 다른 개발업체, 또 훨씬 더 큰 개발업체한테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뭐 이런 이슈는 항상 해상 풍력에서는 많이 있는 사례이긴 한데요. 근데 그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서로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약간 밀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올 6월 말부터 착공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마 그 협상되는 기간 중에는 좀 지연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올 하반기 매출에는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이런 것이 어디 달아나는 매출액이 아니라 2월 또 이연되는 뭐 이런 이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출 인식은 하반기 정도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SK 오션 플랜트 목표주가 27,000원 유지였는데 추가 상승 동력 어디서 찾고 계시나요? 사실 SK오션 플랜트는 대만과 한국 시장에서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에서는 아주 탁월한 존재입니다. 대만에서도 로컬 컨텐츠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위 사업자였고요. 한국에서는 아직 시장은 열리지는 않았지만 SK오션 플랜트와 같이 오랜 경험, 이 제작 야드 이런 것들이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만 열리게 되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업체이죠. 따라서 국내 시장이 이제 어떻게 열리게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정부가 기후에너지부를 만들면서 해상풍력을 2030년까지 설치 기준으로는 3기가 그리고 발주 기준으로 10기가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해상풍력 입찰 결과에 따라서 이 회사의 이제 수주풀이 늘어나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희망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안마 해상풍력의 어떤 그런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SK 오션 플랜트는 무엇보다도 해상 풍력 쪽에 강점을 가진 그런 기업인데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의 분석으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앞으로도 해상풍력, 그러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진단 나올 때 여러분께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들 눈여겨보게 되죠. 오늘 신세계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이렇게 주가가 밀리는 가운데서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장중에 보이기도 했습니다. 신세계 역시나 실적이 좀 받쳐주니까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더라고요. DB증권에서 백화점 좋고 면세 좋고 이렇게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목표 주가는 60만 원을 제시한 거고요. 일단 백화점, 면세,
호텔, 주력 사업 이쪽이 실적이 개선이 되다 보니까 연간 추정치, 실적 추정치를 높게 잡은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려했던 국내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좀 높아지면서 자산 가치가 증가하는 흐름들이 있고 인바운드 객수,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유입되면 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이 1년 사이에 그래도 50% 가깝게 성장한 흐름들 나타내줬고요. 긍정적인 거 앞으로도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더 짙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그래도 전 사업과 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DB증권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나 백화점 면세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목에도 제가 백화점 좋고 면세 좋고 이렇게 붙여놨고요. 백화점이 5월 매출이 20% 이상 성장하는 흐름들, 해외 명품 매출이 잘 팔려서 그런 거거든요. 이런 흐름도 이제 묻어가고 있는 거고 면세 같은 경우에도 2분기부터요.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또 농후합니다. 그리고 개별 관광객이거든요. 이게 그 중심으로 구조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오늘 신세계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 목표 주가 대비해서 잘 보시고요. 자,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인가요? 자, 목표 주가 22,000원이고 기존 대비 10% 올렸습니다. 이건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이 정말 대폭 올랐죠. 1년 사이에 453%의 증가한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국내 소비 회복이 있었고 외국인 매출이 증가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잡아줬습니다. 이쪽에서는 코스메틱이 20% 성장, 그리고 패션이 35% 성장, 작년 구조조정을 통해서 실적이 개선된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제 패션이 좋고 뷰티가 좋고 이렇게 좀 어미를 맞췄습니다. 특히나 올해 영업 레버리지는 더 뛸 가능성이 있는데 역시나 앞서서 신세계와 좀 비슷하게 전 사업부의 고른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대신증권 신세계 인터내셔널 목표 주가 22,000원으로 올린 그 배경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표 주가 하향 소식도 저희가 알려드려야겠죠. 네, 하나증권에서 나왔습니다. 70만 원으로 낮춰 잡았는데 일단 뭐 1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기는 했는데 1분기는 이렇게 나왔지만 2분기는 적자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커졌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쟁 나고 항공료가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그런 부담감 당연히 진에어가 가져갈 수 있겠죠. 연간 영업 적자 한 893억 원 정도 전망이 되는데 하반기는 그래도 적자 폭은 좀 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분기는 컨센을 좀 상회해서 실적이 나타났는데 2분기는 적자가 좀 확대될 거고 하반기 가면서 적자가 상대적으로 축소가 되면서 내년에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때 되면 LCC에도 우호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모멘텀 에어 부산과 에어 서울이 이제 통합이 되면서 진에어가 LCC 1위를 기대하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봐졌는데요. 차별화에 대한 경쟁력을 굳이 꼽자면 리스 경쟁력, 모회사 지원, 위기 대응에 좀 강점을 갖고 있다고 하나증권은 봤더라고요. 그러나 현재는 이렇다 할 모멘텀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다라는 그런 논리적 흐름까지 전해드렸습니다.